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최초의 의학 시리즈가 공개되었다. 이 드라마는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이후 처음으로 방영되는 의학 드라마로 의사가 주인공인 점에서 공개 전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으나 드라마의 재미로 인해 이러한 여론은 거의 사라졌다. 외상외과와 권역 외상센터를 배경으로 하며 MBC의 골든타임과 SBS의 낭만닥터, 김사부 3에 이어 세 번째 작품이다. 작중 백강혁 주지훈의 전임 의사인 권학수 교수는 실제 의사로 울산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외과 전문의 이주송이다. 드라마 측에서 그의 사진 사용을 요청했고 병원 측에서도 이를 수락했다. 촬영지는 tvN의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같은 이대서울병원이며 외과 교수들이 자문을 제공하였다. 드라마의 해외 로케이션 촬영은 모로코에서 진행되었고 8화에서는 아주대학교 병원의 실제 닥터 헬기가 등장한다. 원작 소설의 작가 이낙주는 중증 외상센터의 주인공 백강혁을 히어로 같은 인물로 설정한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외상외과 시스템에서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현실의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 문제와 정부의 예산 지원 부족 등도 다루고 있다. 최종화에서는 백강혁이 수술 후 깨어나나 죽은 건가? 라고 독백하며 천장에 붙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라는 현수막을 보는 장면이 개그로 사용되었다. 이는 이국종 교수가 수술한 석혜균 선장이 깨어났을 때의 현수막을 패러디한 것이다. 주지훈은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 이후 5년 만에 두 번째 작품에 출연하며 이도윤 감독과는 영화 좋은 친구들 이후 10년 만에 재회하였다. 출연진들은 실제로 스터디를 하며 역할에 몰입했고 추영우는 의사 역할을 위해 실제로 수술 연습을 하기도 했다. 드라마 속 여러 장면은 다른 작품을 패러디하거나 유사한 대사를 사용하여 유머를 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화에서는 새 얼간이의 1화와 유사한 장면이 등장하고 5화에서는 천원 돌파 그렐라간의 명대사를 연상시키는 대사가 있다. 원작 웹소설과 비교할 때 드라마에서 이름이 변경된 캐릭터들이 있다. 예를 들어 백장미는 천장미로, 황지민은 송하그네스로, 진태림은 마태림으로, 조형욱은 주형욱으로, 정재민은 심재민으로, 강준수는 정준수로, 오형석은 이철훈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원작 웹소설에서는 별개의 인물이었던 최필두와 박성민이 드라마에서는 하나의 캐릭터인 강명희로 합쳐졌고 황선우와 김진용은 황선우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었다. 단체명도 일부 변경되었는데 무한대학교는 무한대학교로, 블랙워터스는 블랙윙즈로 바뀌었다. 백강혁의 문신 모양도 다르게 표현되었는데 웹툰에서는 십자가였으나 드라마에서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와 천사로 나타났다. 원작의 한유림은 50대 후반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드라마에서는 연령이 낮아져 40대 중반의 배우 윤경호가 맡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인다. 원작에서는 박경원이 장발이라는 설정이 없었으나 드라마에서는 장발을 묶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원작의 2호 캐릭터는 이강행이었으나 드라마에서는 등장하지 않아 원작 4호인 서동주가 2호로 설정되었다. 이강행은 원작에서 닥쳐 인터뷰 사건 이후 헬기 출동으로 백령도에서 만나는 인물이지만 드라마에서는 그의 수술 장면이 나오지 않아 등장하지 않았다. 다음 시즌이 나온다면 이강행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원작에서 최조은 원장은 단순한 악역 캐릭터였으나 드라마에서는 숨겨진 과거가 있는 입체적인 캐릭터로 각색되었다. 양재원의 펠로우 동기인 주영욱은 병원 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아는 소식통 캐릭터라는 성격이 추가되었다. 이현종 대위의 수술 당시 혈액이 부족했던 이유는 원작에서는 종교적인 이유였으나 드라마에서는 병원을 향한 반군의 테러로 인해 혈액이 소실된 것으로 설정되었다. 병원도 쉐이크 칼리파 병원이 아닌 변두리 병원으로 변경되었고 파견 나와있던 내과의사 윤재호는 등장하지 않는다.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는 공개 직후 오늘 대한민국의 TOP10 시리즈에서 1위를 기록하며 국내에서의 호평을 바탕으로 입소문을 타고 설 연휴를 지나 높은 화제성을 유지했다. 전회차 동시 공개에도 불구하고 무려 22일 연속으로 국내 1위를 독주하였고 소재의 특성상 해외에서의 흥행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으나 공개 56일차에 플릭스페트롤에서 600점대에 진입하고 2위까지 달성하며 해외에서도 선전하였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고 1월 5주차 넷플릭스 공식 집계 결과 비영어 TV쇼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2월 1주차 넷플릭스 공식 집계에서 누적 시청수 2200만 회를 기록하며 공개 3주차 만에 넷플릭스 코리아 오리지널 드라마 작품 중 역대 흥행 스코어 7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공개 2달이 넘은 시점에서도 넷플릭스 국내 TOP10 순위에서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으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 드라마는 기존의 한국 정통 메디컬 드라마와는 달리 히어로물 같은 판타지 요소가 가미되어 속도감 있는 전개와 먼치킨 캐릭터를 통해 카타르시스와 재미를 선사한다. 각 캐릭터의 성장과 개성을 잘 표현하였고 주조연을 가리지 않는 배우들의 호연이 공개 초반부터 기대 이상의 호평을 받았다. 한국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맨스와 심파를 과감히 배제한 점이 다양한 시청자에게 인기를 끌게 만든 강점으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해 스토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재미가 배가 되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해외 MIDRAMALIST의 통계에 따르면 남성 시청자 비율이 30%를 넘는 등 성별 쏠림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비현실적인 주인공 설정과는 반대로 드라마는 대한민국의 상급 종합병원의 실태를 꼬집으며 중증 외상센터 운영의 힘든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8부작의 의학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중증 외상센터, 외상외과를 소재로 다룬 만큼 다양한 수술 케이스와 장면 묘사가 계속 등장하며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학 용어의 해설과 환자의 병록번호, 성명, 성별, 병명 등을 정리한 친절한 자막 센스도 호평을 받았다.
환자의 스토리를 펼치는 것보다는 주요 인물들에게 집중하면서 심파 문제에서 벗어난 점이 좋은 평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존 의학 드라마들이 환자와 그 주변인들의 스토리로 감동과 슬픔을 선사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중증 외상센터는 스피디한 전개와 만화적 인물들에 집중하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